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젤라쌤입니다. 오늘은 도전적인 행동 중에서 감각이 원인인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감각이 원인이다 했을 때는 저희가 보통 이제 두 가지 상황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특정 감각이 너무 많이 입력되는 과민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고, 또 한 가지 경우에는 특정 감각이 잘 입력이 되지 않는 저반응을 보이는 경우예요. 각각의 상황에서 아이의 양상은 어떻고, 그럼 중재 방향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각 과민 반응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과민이라는 건 감각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상태예요. 그러면 아이가 그 감각을 굉장히 힘들게 경험을 하고 이제 통증처럼 느끼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보면 이제 소리에 예민한 아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회피 반응을 보이냐면 시끄러운 곳에서 걷는 것을 거부하거나 손으로 귀를 막는 행동, 이런 식으로 양상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이제 소리라는 감각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 중재 첫 번째 단계는 보호자분이 아주 세세하게 아이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리라고 하면 어떤 소리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아시는 게 중요한데, 왜냐면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자기가 힘든 상황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스스로 만들어내지를 잘 못해요. 그래서 보통은 굉장히 과격한 반응으로 회피가 나타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호자분들이 미리 상황을 예측을 하고 그걸 최대한 차단해주고 좀 예방해주는 것이 이렇게 예민한 경우에 전략의 가장 기본 원칙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회피 반응이 있을 때 어떻게 중재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방해 주는 거고 차단해 주는 거예요. 이제 청각이라고 했을 때는 물리적으로 이제 소음을 차단해 주는 방법이겠죠. 예로는 뭐 이어폰이나 귀마개를 사용을 하거나 혹은 조용한 공간이나 아이의 개인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게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겠어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감각 적응 훈련을 시켜줘야 돼요. 평생 감각을 차단시켜 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예민한 경우에는 이 적응을 할 때 어떤 포인트가 가장 중요하냐면 아이가 나 저거 좀 할 수 있겠어 라는 스스로 조금씩 다가갈 수 있도록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아주 천천히 할 수 있도록 아이의 반응을 잘 살피면서 노출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또 세 번째 포인트, 긍정적인 경험 만들기. 이건 뭐냐면 지금 현재는 특정 감각하고 굉장히 무서움이나 두려움이라는 기억하고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이도 모르게 자동 반응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해줘야 될 건 이 특정 힘들어하는 자극을 긍정적인 아주 신나고 재미있는 기억으로 같이 연결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출을 시킬 때, 적응 훈련을 할 때 최대한 좀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도록 그 활동을 디자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감각 저반응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감각이 잘 입력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정 감각을 찾아다니는 추구 반응이 나타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구 행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네 가지의 행동 예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머리 때리기. 두 번째, 턱을 때린다. 세 번째, 쿵쿵 세게 걷는다. 네 번째, 벽에 머리를 박는다. 자, 네 가지 행동 양상이 전혀 다른 양상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네 가지 행동은 한 가지 감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희가 고유 감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고유성상 감각이라고 하는 건 몸의 위치와 움직임을 감지하는 감각이에요. 그런데 고유 감각의 하나의 큰 효과 중에 하나는 안정감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마사지를 받을 때 그런 안정감을 찾는 것처럼 마사지가 그 근육의 심부 압박감을 주는 고유 감각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안정감을 찾아요. 그래서
아이가 이런 고유 감각을 충분히 잘 못 느끼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일부러 높은 데서 뛰어내린다든지, 뭐 다른 사람을 꽉 껴안는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막 몸을 부딪히고 다닌다든지, 뭐 자기 머리를 때린다든지 하는 이런 양상으로 자기 스스로 고유 감각을 느끼는, 경험하는 그런 행동들이 관찰이 됩니다. 추구 행동인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흔하게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한테는 상동 행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보통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감각, 이제 즐기는 감각,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많이 해석을 해요. 이건 이제 감각에서 시작이 됐지만, 전혀 다른 상황에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제 회피의 용으로 상동행동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과제를 하기 싫고 그 상황이, 특정 상황이 싫은 경우에 자기가 좋아하는 놀이 활동, 그런 상동행동으로 딴짓을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정말 힘든 상황,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에 그거를 해소하는 자기의 조절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동행동을 할 때는 이 아이가 지금 똑같은 행동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원인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중재 방향이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이 고유 감각을 찾는 경우에는 두 가지의 중재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 아이가 지금 그 감각을 계속 원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최대한 비슷한 적절한 행동을 찾아주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단계입니다. 예를 들면 뭐 춤추기나 팔굽혀펴기, 뭐 뛰어다니기와 같은 그런 고유성성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신체 활동, 이 아이가 좋아하는 신체 활동을 찾아주는 거죠. 특히 제가 지금 이전에 설명했던 머리를 때리거나 턱을 때리거나 뭐 하는 경우에는 이제 머리 쪽으로 아이가 어떤 심부 압박이나 이런 것들을 찾는 경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제가 가장 효과를 많이 봤던 건 사실 무거운 담요를 이렇게 뒤집어 쓰는 그런 활동이 가장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재의 방향은 뭐냐면, 감각과 상관없지만 이 아이의 주의를, 집중을 좀 전환시킬 수 있는 이 아이가 좋아하는 활동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이가 글자를 좋아한다고 하면 그렇게 막 치는 행동을 할 때 미리 딱 막아주고 아이가 좋아하는 활동을 제시를 해서 그쪽으로 집중을 하게끔 유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원인이, 상동행동을 하는 원인이 과제 회피 때문이었다 했을 때 중재 방향은 어떻게 달라지냐면, 첫 번째는 과제의 난이도를 생각을 해보시고 그걸 조절해 주시는 거, 그다음에 적절한 도움의 양을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방향이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게 좀 재미없는 활동이기 때문에 최대한 좀 아이가 좋아하는 재미있는 활동으로 바꿔주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정말 힘든 상황에서 조절의 용도로 사용이 된다 했을 때는, 최대한 아이가 다른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거는 무엇일까를 찾으시는 게 중요하겠죠. 걷기가 될 수도 있고, 뛰기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감각 장난감에 집중을 한다든지, 뭔가 자기가 힘든 거를 풀어낼 수 있는 활동이 뭔가를 계속 찾으시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보통 이제 조절이 필요한 상황에서 아이가 상동 행동을 할 때는 그 아이가 찾은 그 상동 행동이 가장 효과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 이렇게 전환시키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는 좀 아이의 자해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만약에 아이 조절의 상황에서 하고 있는 상동 행동이 위험하지 않은 그런 행동이라면 저는 허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도전 행동은 의사소통 방법이라는 걸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아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도대체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사례 분석을 통해서 아이의 원인들과 중재 방향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강의는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문제행동 강의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더 깊은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강의 추천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로 저한테 피드백을 주시고,
주변에 혹시 강의가 도움이 될 것 같은 분이 있으면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